혹시 여러분은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무슨 외모냐며 사람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50이 넘어가게 되면 더욱 더 이러한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380명의 쌍둥이를 상대로 연구를 했는데 외모가 젊어 보이는 사람이 더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70대부터 90대까지 사진을 찍어 누가 더 젊어 보이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 중에서 어려 보이는 형제들이 늙어 보이는 다른 형제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같은 죄를 짓더라도 이쁠수록 형량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사람의 마음이 중요할지언정 그 마음조차 외모를 가꾸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결과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몸의 건강 상태는 얼굴에 잘 나타나기 때문에 노안보다 동안인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실제 피부 노화 정도에 따라서 몸속 장기들도 함께 노화가 진행되어 당뇨병을 비롯한 고혈압, 뇌졸중과 같은 각종 성인병이 함께 오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나이가 들면 외모를 가꾸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더욱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만약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고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외모를 신경 써야 하는 이유 3가지와 나이 들어 외모를 가꾸는 3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모를 가꾸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건강을 꼭 챙겨야 한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면 건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외모 관리일지도 모릅니다. 외모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은 물론이고 피부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모를 관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부 관리를 하고 적절한 보습과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은 피부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또한 건강한 피부는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피부 관리는 곧 전신 건강 관리의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모를 가꾸려고 하다 보면 자신을 돌보는 전반적인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와 같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게 되죠. 이러한 건강한 습관들이 외모 관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외모를 가꾸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약 200명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혈장을 채취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라고 평가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면역력이 높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력적인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한 습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들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외모를 가꾸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모를 가꾸어야 하는 이유 2번째는 우울증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노인 빈곤층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노인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더욱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울증을 겪으신 적 있나요? 한 시니어분께서는 어느 순간 보니 거울 속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나이 들어 있는 자신의 얼굴을 보니 우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사람들은 개선되는 외모를 보며 행복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피부 관리를 포함한 외모 관리는 자아 존중감과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꾸준한 피부 관리와 적절한 화장품을 사용한 것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의 한 대학에서는 외모 관리가 고령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는데,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미용 활동이 노년층의 우울증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외모 관리를 통해 자신의 외모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긍정적인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러한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가 나이 들어서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얼굴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것이죠. 여러 연구와 사례들이 말해주듯이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우울증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외모를 가꾸며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외모 관리에 더욱 노력한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모를 가꾸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퇴를 하고 나서도 사회생활을 이어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늦어도 50대 후반에 은퇴를 하고 나면 몇 년 살다가 편하게 인생을 마감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은퇴를 하고 나서도 4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상황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멋진 양복 차림을 한 신사가 옆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분이 나이가 들었든 간에 젊은 사람조차 멋있다며 한 번쯤 쳐다볼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매력적이고 잘 차려입은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죠. 외모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중대한 사회적 모임이나 면접 전에 시간을 들여 자신의 외모를 정성스레 가꾼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성과가 좋았다고 하죠. 그만큼 자신감이 많이 향상되어 가능했던 결과였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멋쟁이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TV만 보더라도 1947년생이신 윤여정 여사님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죠. 젊은 사람들조차 여사님을 보고 카리스마 있고 분위기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최근에는 한 잡지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멋진 시니어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나이를 확인해 보니 무려 80대가 넘은 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60대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시니어 모델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멋있지 않으신가요? 외모를 관리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인기가 많아진 시니어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100세 시대가 이미 다가온 만큼 지금부터라도 외모를 조금씩 가꿔나가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예쁘고 잘생겨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비싼 시술을 받아야 한다거나 비싼 명품을 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외모를 관리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돈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외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돈을 최대한 적게 쓰더라도 효과가 좋은 외모 관리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크림을 매일 바르는 것입니다. 잠깐 밖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선크림을 반드시 발라주시는 것이 좋죠. 자외선의 피부를 직접적으로 노출시키게 되면 김이나 주근깨, 잡티와 같은 것들이 쉽게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피부가 약해진 노년기에는 피부가 얇아져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상할 수밖에 없죠. 예전엔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던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선크림을 바르는 것은 외모 관리에 있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해외에서 유명한 영화 배우 중 휴 잭맨이라는 사람도 피부암 때문에 1년 반 동안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어 생기는 기저세포암이었다고 합니다.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게 가장 후회된다고 이야기했죠.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올리브영과 같은 화장품 가게에 가서 직원분한테 선크림 추천해달라고 하면 하나쯤 추천해 줄 것입니다. 괜찮은 선크림을 하나 구입하신 후 500원짜리 동전 크기나 검지 한마디에 수북히 쌓일 정도로 떠서 자외선에 노출되는 얼굴과 목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피부가 노출되는 곳 전부 발라주는 것이 좋죠. 또한 외출 30분 전에 발라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구독자분들 중에서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오늘부터라도 선크림을 꼭 바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이라도 매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게 무슨 외모 관리냐며 외모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과 외모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얼굴에 바르는 것만으로 관리를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르는 것보다 몸을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는 것이 외모 관리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운동은 체중을 유지하고 근육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피부 혈류를 개선하여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힘들게 달려야 한다거나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격한 운동은 피부를 상하게 하고 몸에 활성산소라는 것을 만들어내어 노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죠. 나이가 들면 오히려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이미 한 가지의 운동은 꾸준히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걷는 것도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이죠. 걷는 것은 부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기까지 합니다.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이 다이어트에 훨씬 좋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대신 걸을 때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10분에서 30분 정도만 더 걷더라도 몸에서 땀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몸에서 땀이 난다는 것은 열이 나고 있다는 뜻이고 몸에 있는 혈류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피부가 탱탱해지기도 하고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되죠. 앞으로 만약 걸어야 하는 일이 생기신다면 조금이라도 더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몸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외모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한 가지 더 추천드리자면 요가를 해보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허리 디스크가 특히 심한 우리나라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무릎이나 몸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하다 보면 자세가 개선되고 자세가 개선되면 자신감이 개선되어 외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웃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도 있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웃는 것은 외모 관리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웃음도 하나의 운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웃기 시작하면 얼굴에 존재하는 200개 이상의 근육들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얼굴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혈류가 촉진되고 피부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죠. 결과적으로 웃음 하나로 피부가 밝고 건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웃을 때 배가 아프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배 근육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뱃살에도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도 있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데 웃음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하루에 1분 이상 웃으면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죠. 웃으면 몸에서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웃으면 실제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피부 노화가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까지 합니다. 로마에 있는 대학의 연구에서는 웃음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확인했다는 결과까지 있죠. 긍정적인 생각과 웃음을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증가하죠. 또한 일상에서 유머를 찾고 자주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유쾌한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노년의 외모를 관리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웃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한 번이라도 더 웃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외모가 빛이 날 뿐만 아니라 건강도 한층 더 올라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귀찮고, 사람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늙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주변에 둘러보면 얼굴에서 윤기가 나고 품격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죠. 똑같이 나이를 먹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다른 아우라가 느껴지기까지 할 것입니다. 특히 TV에 나온 연예인들을 보면 나와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동안인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 사람들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서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피부과 시술을 받거나 비싼 화장품을 많이 써서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죠. 게다가 우리는 누군가의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모를 가꾸려고 하는 마음가짐만큼은 연예인들 못지않게 우리한테도 중요할 것입니다. 외모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가꾸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겉모습이 늙어 보이는 것을 방치하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외모 관리를 위해 작은 습관이라도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외모 관리라는 것이 명품을 사서 치장을 한다거나 비싼 화장품을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선크림만이라도 잘 바르는 것이 좋고, 매일 산책하는 작은 습관이라도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속는 셈치고 지금부터라도 깔끔해지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외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건강까지 찾아올 뿐만 아니라 노후에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고 외모 관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인생의 소리꽃은 앞으로도 좋은 이야깃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며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오늘도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은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으셨을 것이고, 돈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젊었을 때부터 나이가 들면서까지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집 정리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집 정리가 뭐가 중요하냐며 돈과 건강이 최고라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건강과 돈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집 정리는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아끼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냉동실에 음식을 가득 채워놓으면 어떤 음식이 있었는지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오래 방치된 음식은 냉동실에 있었더라도 상할 수밖에 없죠. 언제 냉동실에 넣어둔지 모르는 음식들 때문에 최근에 넣어둔 게 무엇이었는지조차 까먹어서 정리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도 모르게 냉동실에서 오래 방치되어 있던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식중독과 같은 위험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죠. 이렇게 단 한 가지의 이유만 보더라도 집안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대가 되기 전 반드시 집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 3가지와 아까우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할 집안 물건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집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억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히려 추억을 간직하려면 집안 물건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며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우리가 소유한 물건들 중 많은 것들이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물건이 쌓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소중한 사진들이 간직되어 있는 사진첩을 가지고 있는데 집 정리를 하지 못해 어딘가에 짱 박혀 있는 사진첩은 꺼내볼 생각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먼지만 쌓이게 되고 추억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소중히 했던 악기들을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그 이후에도 언젠가 필요하다며 물건들을 창고에 넣게 된다면 언젠가 그 악기를 사용하려고 해도 물건들을 치우기가 귀찮아지기 때문에 악기를 다시 꺼낼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죠.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되거나 분실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묻혀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미리 정리하여 정말 소중한 기억을 담고 있는 물건들만 남겨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소중히 한다면 그 가치를 더 잘 느낄 수 있죠. 집 정리를 하면서 소중한 물건들을 잘 정리해 둔다면 우리가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소중한 순간들을 되새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집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물건들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고인의 추억과 연결되어 있어 그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감정이 솟구칠 수 있기 때문이죠. 슬픔과 그리움이 가중되는 순간에 이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큰 정신적 부담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생전에 미리 물건을 정리해 둔다면 가족들이 이러한 감정적 부담을 덜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생전에 미리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물이기도 하죠. 가족들이 우리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리 정리해 둔다면 가족들은 우리의 사랑과 배려를 더욱더 느끼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집 정리를 해야 하는 3번째 이유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많은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쌓여 있으면 먼지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쉽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먼지와 알레르기 물질은 호흡기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죠. 특히 나이가 들면 기관지가 약해지기 마련인데 먼지들을 마시게 된다면 빨리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마른 기침이나 목에 무언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관지가 약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집안 정리를 통해 집안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물건이 많으면 걸려 넘어지거나 갑자기 물건이 쓰러지게 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낮아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사고에도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정리를 안 하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죠.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하고 물건에 걸려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낙상의 60%는 집에서 주로 생긴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질병관리청의 2018년 국내 낙상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낙상사고 가운데 61.5%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심지어 주로 화장실에서 넘어질 것을 생각하지만 가장 많이 넘어지는 곳은 방이라고 합니다. 노년에는 가볍게 넘어져도 중대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조심하지 않는다고 하죠.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은 심리적 안정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공간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환경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어수선함이 눈에 띄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인지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는 인지력이 소모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진 결과라고도 하죠. 시각적인 자극이 인지 기능의 부하를 증가시켜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신경과학 연구자들이 말하길 집안이나 직장의 너저분함을 깨끗하게 정리했을 때 집중력이 강화되고 인지 능력이 개선되어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 정리가 잘 된 사람들이 더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나이가 들기 전에 집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청결과 정돈을 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집안 물건들이 쌓여 있어 어떻게 정리할지 골머리를 썩는 분들이 많죠. 집안 정리의 최고 우선순위는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집안 정리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의 물건을 먼저 버리시면서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물건이 집안에 있다면 반드시 조금이라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물건 첫 번째는 오래된 수건입니다. 수건이라고 하면 세탁을 자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과 위생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수건은 사용 후 습기가 남아있어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오래된 수건은 섬유가 낡아져서 세탁을 아무리 해도 깨끗해지지 않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사용하곤 합니다. 의외로 수건은 유통기한이라는 것까지 존재하는데 최적의 기한은 2년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티셔츠를 매일 물에 빨래한다고 했을 때 2년 이상 못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실 겁니다. 이에 반해 수건은 면실로 보통 짜여지곤 하는데 일반적인 옷감보다 더 부드럽고 예민하죠. 그런데 세탁 횟수는 일반 티셔츠보다 많으니 더 빨리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수건 표면이 거칠어지고 수건 올이 딱딱해졌으면 수건의 수명이 다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오랫동안 수건을 교체하지 않았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오래된 수건은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번식, 악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과 위생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요.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물건 두 번째는 1년 이상 된 속옷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런닝과 같은 속옷은 6개월 주기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으며 중요한 부위를 가려주는 속옷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라고 합니다. 매일 입는 속옷은 민감한 속살에 직접 닿기 때문이라고 하죠. 관리를 잘못했다간 세균이 번식해 건강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은 너무 빠른 기간이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지키고 살면 너무 힘들게 사는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오래된 속옷이라도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래된 속옷은 아무리 세탁기를 돌리더라도 배변에서 검출되는 것과 동일한 세균이 검출된다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찝찝한 것은 사실이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는 냄새인 노인 냄새가 나는 원인 중 하나도 오랫동안 입은 속옷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노인 냄새는 흔히 몸에서 발생하는 화합물 때문에 나는 냄새인데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면 최소로 줄일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 냄새는 아무리 세탁을 하더라도 점점 쌓이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냄새가 심한 부위를 가려주는 속옷들은 이러한 냄새가 더 강력하게 많이 묻어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속옷은 아무리 늦어도 6개월에 한 번은 교체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건강과 청결을 위해서라도 만약 6개월 이상 입으신 속옷이 있다면 하루빨리 교체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물건 세 번째는 언젠간 쓰겠지 하며 버리지 않은 물건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언젠간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보관해둔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들은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공간을 차지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은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에어프라이기 같은 물건들은 호기심에 구입하기도 하지만 몇 번 사용하고 방치하는 분들도 많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방치된 전자제품들은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먼지가 많이 낀 상태여서 다시 청소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청소한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묵힌 먼지나 묵은 때는 제대로 청소가 되지도 않죠. 그 상태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건강에 나쁜 영향만 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들은 하루빨리 버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옷이나 신발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행이 바뀌기도 하고 예전에는 편했지만 지금 당장 신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죠. 언젠간 입겠지 하고 보관한 옷들은 실제로 오랜 기간이 지나서 이런 옷이 있었네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020년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인이 보유한 옷 중 안 입는 옷의 평균 비율은 20%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5벌의 옷 중 1벌은 입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처럼 언젠간 쓰겠지 하고 보관한 물건들은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고 쓸모없이 집안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만 보관하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신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물건 네 번째는 조금이라도 깨진 접시나 그릇입니다. 깨진 접시나 그릇은 단순히 보기 흉할 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즉시 정리해야 할 물건 중 하나입니다. 옛말에 따르면 깨진 그릇을 두는 것은 불운을 가져온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그러한 옛말이 생긴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좋죠. 깨진 그릇이나 접시는 날카로운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스러기가 계속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벼운 상처부터 심각한 부상까지 초래할 수 있죠. 게다가 틈새에는 보이지 않는 이물질들이 많이 끼기도 하는데 아무리 설거지를 깨끗이 하더라도 그 속에 남아있는 잔여물 때문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한 시니어분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릇 받침대 같은 건 어차피 입에도 닿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고 하는 것이었죠. 그냥 단순히 보기에는 입에도 닿지 않고 음식물이 닿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세하게라도 물기가 남는다면 그 속에서는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여 그곳에 손이라도 베이게 된다면 다른 곳에 베었을 때보다 세균이 더 많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이죠. 돈을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큰 역풍을 맞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너무 비싼 그릇이라거나 정말 아끼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용하기보다는 고이 모셔두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건에서도 조금이나마 이물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웬만하면 깨진 접시나 그릇은 미신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나 위생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물건 5번째는 오래된 운동기구입니다. 나이가 들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운동기구를 사는 경우가 많죠. 특히 집안에서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을 사곤 하는데 대부분 한두 번 사용하고 방치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사용하는 운동기구라면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건강을 챙기면 좋을 것이지만 오래된 운동기구가 있다면 반드시 버리는 것이 좋죠. 특히 오래된 쇠붙이 아령 같은 것이 있다면 하루빨리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쇠붙이는 미신적으로도 애군이 들어온다고 여겨질 만큼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금속가루가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기구들이 집안에 배치되어 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고 미신적으로도 좋지 않죠. 게다가 집안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산책을 하는 것이 훨씬 몸에 건강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햇빛을 받으며 운동하면 비타민 D라는 것이 생성되기 때문이죠.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고 심혈관계 질환이나 각종 성인병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으며 운동을 하는 것이 집안에서 운동기구로 운동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또한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우리의 몸속에서 분비되는데 이러한 성분이 화를 가라앉히고 우울감을 감소시켜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이러한 것들만 보더라도 오래된 운동기구나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는 반드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드시 집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 3가지와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물건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물건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욕심과 집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과 집착은 우리 마음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의 상실감,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기만 할 뿐이죠. 욕심과 집착을 버리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더 안정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이렇게 욕심과 집착을 버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이라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생각한다면 적어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욕심과 집착은 우리를 속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기회에 집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워보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풍요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생의 소리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